네, 안녕하세요.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지구상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했던 화학 반응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산소의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지구상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했던 화학 반응은 일단 산소 기체를 발생했던 광합성과 그 다음에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연소 반응과 그 다음에 순수한 철을 뽑아내는 철의 재련 과정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봤었고요. 그 다음에 산소의 산화환원 반응이라는 건 뭐였냐면 산화환원은 뭔가 잃거나 얻거나 하는 반응을 우리가 산화환원이라고 했는데 그때 기준이 산소라면 산소는 얻을 때가 산화예요. 잃을 때가 산화예요. 그쵸? 산소는 얻을 때가 산화라고 얘기를 했고요. 산소를 잃는 반응을 우리가 환원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화학 반응식 여러 가지 얘기해 봤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역시 산화 환원에 대한 얘기인데요. 두 번째는 산소가 기준이 아니라 기준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뭘 기준으로 삼을 거냐면 바로 전자의 산화환원 반응이에요. 이 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자를 얻을 수도 있고 전자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언제가 산화이고 언제가 환원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준이 전자예요. 이 전자도 마찬가지로 산소와 마찬가지로 산화 반응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환원 반응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전자 같은 경우는 산소와 개념이 정반대입니다. 산소는 얻을 때가 산화였어요. 반대로 잃을 때가 환원이었는데요. 전자 같은 경우는 전자를 잃는 반응이 바로 산화예요. 전자를 잃을 때 우리는 산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전자를 얻을 때 환원이라고 얘기하거든. 여러분들이 산소와 전자를 매우 헷갈려 하시는데요.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자, 산소와 전자는 산화, 환원이 반대다. 요거 꼭 기억하실게요. 산소는 얻을 때가 산화, 반면에 전자는 잃을 때가 산화예요. 이거 개념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는데요. 산소는 얻을 때, 전자는 잃을 때입니다. 반대로 환원은 산소는 잃을 때, 전자는 얻을 때예요. 그래서 전자를 얻었느냐 잃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산화다 환원이다 그 반응도 역시 산소일 때처럼 많은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차근차근 좀 천천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전자의 산화환원 반응이 언제 일어나느냐 예를 들어서 좀 보도록 할 건데요. 뭔가 전자를 잃는다, 전자를 얻는다 이런 얘기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내용 중에 좀 비스무리한 내용이 있어요. 전자를 얻기도 하고 전자를 잃기도 하는 반응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그죠?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것 중에 결합이 있는데 결합이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이 있었거든. 이때 전자를 얻거나 잃거나 하면서 결합하는 게 어떤 결합이었어요? 맞습니다. 이온 결합이에요. 우리가 주기율표를 이렇게 1쪽, 2쪽, 그 다음에 13, 14, 15, 16, 17, 18쪽 이렇게 주기율표를 그렸었는데요. 상대적으로 왼쪽에 있는 1쪽, 2쪽, 13쪽 아이들은 전자를 잃기 좋은 아이들이라고 얘기했었고요. 4쪽 아이들은 기준이었고 그 다음에 15쪽, 16쪽, 17쪽 아이들이 전자를 얻기 좋아하는 아이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 이러면서 왼쪽에 있는 아이들과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이 전자를 잃거나 얻으면서 결합하는 걸 이온 결합이라고 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산화 환원 반응으로서 이온 결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왼쪽에 있는 애들 중에 제일 유명한 애 뭐 있었냐면 그저 나트륨 있었어. 나트륨은 원자번호 몇 번이야? 그저 11번이거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애잖아. 이 나트륨이 뭐와 결합을 할 거냐면 Cl이라고 하는 염소와 결합하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얘가 염소와 결합을 하면요. 최종적으로 뭘 형성을 할 거냐면 NaCl이라고 하는 염화 나트륨을 형성을 할 건데 얘네가 결합할 때 나트륨 같은 경우는 전자를 얻어요? 잃어요? 그죠? 나트륨은 원자 번호가 11번짜리니까 2개, 8개 채우고 나면 1개가 남잖아. 그래서 얘는 전자 1개를 잃는 아입니다. 전자를 잃어요. 전자 1개를 잃으면서 나트륨은 뭐가 될 거냐면 나트륨 양이온이 될 거예요. 반면에 이 염소 같은 경우는 17번이에요. 그럼 첫 번째 껍질에 2개 차고 두 번째 껍질에 8개 차고 나면 원자과 전자가 몇 개가 남냐면 7개가 남잖아. 그럼 얘는 전자를 얻기 좋아, 잃기 좋아. 그저 전자를 얻기 좋아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나트륨이 버렸던 그 전자를 염소에서 얻을 거고요. 원래의 염소가 전자를 얻으면서 염소음 이온이 되겠네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결합해서 염화 나트륨을 형성을 할 건데 나트륨 같은 경우는 염화 나트륨이 되면서 전자를 잃었다고 했으니까 산화예요? 환원이에요? 그쵸? 전자 잃었을 때가 우리가 산화라고 했으니 나트륨은 나트륨 이온으로 산화되었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반면에 염소 같은 경우는 염화 나트륨이 되면서 전자를 얻었거든. 전자를 얻는 반응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그쵸? 환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전자를 잃을 때가 산화고요. 전자를 얻을 때가 환원이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또 다른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예는 뭐가 있냐면 Mg라고 하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12번 I고요. 이 마그네슘이 뭐와 결합을 할 거냐면 산소 기체와 결합하는 경우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뭘 형성할 거냐면 MgO라고 쓰고 이거 어떻게 읽게? 그쵸? 우리가 물질을 읽을 땐 항상 뒤 원소부터 읽으라고 했으니까 산화 마그네슘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몇 번짜리냐면 12번 I고요. 산소는 원자 번호가 몇 번짜리? 그죠? 산소는 8번짜리거든. 이걸 통해서 얘네도 역시 이온 결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12번이니까 얘는 전자를 얻기 좋니? 전자를 잃기 좋니? 그죠? 첫 번째 껍질에 2개 차고 두 번째 껍질에 8개를 차고 나면 2개가 남아요. 그 2개 버리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마그네슘은 전자를 잃고 뭐가 될 거냐면 마그네슘 양이온이 될 거예요. 근데 얘는 전자를 2개 잃으니까 우리가 2개 잃을 때는 2 플러스 이렇게 쓴다고 얘기했었잖아. 반면에 산소 같은 경우는 전자가 총 8개짜리거든. 그럼 첫 번째 껍질에 2개 차고 두 번째 껍질에 6개니까 원자과 전자가 6개짜리거든. 얘는 몇 개만 얻으면 돼. 그저 2개를 얻으면 안정해지잖아. 그래서 이 산소 같은 경우는 전자 2개를 얻기 좋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전자를 얻으면 우리는 마이너스를 붙여주는데 얘는 2개씩 얻는 아이니까 2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마그네슘은 전자를 잃었어. 전자를 2개 잃어서 2 플러스가 됐잖아요. 전자를 잃으면서 산화 마그네슘이 되었기 때문에 얘는 산화다, 환원이다. 그래서 전자를 잃었으니까 산화되었고요. 반면에 산소 같은 경우는 전자를 얻으면서 산화 마그네슘이 되었기 때문에 전자를 얻었다, 환원되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좀 이해가 되셨어요? 자, 이렇게 가장 대표적으로 이온 결합에서도 우리가 산화, 환원 반응을 알아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우리 화학 반응식에서 이제 숫자 맞추기로 했었잖아요. 양쪽에 숫자 한번 맞춰볼게요. 자, 왼쪽에 보시면 마그네슘 1개, 마그네슘 1개가 맞기는 한데 왼쪽에 산소가 몇 개 있니? 그저 산소 2개 있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지금 산소가 1개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거 숫자 맞춰주기 위해서 산화 마그네슘 앞에다가 2자를 붙여요. 그러면 마그네슘 2개, 산소 2개 됩니다. 그러면 왼쪽에 산소가 2개 있으니까 산소의 개수는 맞았고 마그네슘이 2개니까 왼쪽 마그네슘의 숫자 몇 붙여주면 돼? 그죠? 2자 이렇게 붙여주시면 양쪽에 원소의 개수가 맞는 이런 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이온 결합뿐만 아니라 그냥 다른 원소들 사이에서도 산화 환원 반응, 전자를 얻거나 잃거나 하는 반응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예들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그 다른 예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짜투리로 잠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다른 얘기 뭐가 있냐면 이온화, 경, 향, 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온화 경향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자를 잃는 애들이야. 자, 우리가 아까 주기율표에 1족, 2족, 13, 14, 15, 16, 17, 18족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4족을 기준으로 아이고. 자, 요게 14족이잖아. 그럼 이 14족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아이들은 전자를 잃기 좋고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은 전자를 얻기 좋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그럼 이렇게 14족을 기준으로 양쪽에 있는 애들은 얻기 좋다, 잃기 좋다 요거 말하기 편한데요. 이렇게 주기율표에서 금속과 비금속 사이의 전자를 얻고 잃음 말고 금속들끼리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금속 뭐가 있냐면 리튬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또는 칼륨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네 세 개 중에서는 어떤 애가 유난히 전자를 잘 잃을까? 또는 어떤 애가 전자를 잘 못
잃을까? 그걸 우리가 따져봅시다. 나트륨도 전자를 잘 잃는 애고요. 리튬도 칼륨도 전자를 잘 잃는 애들이야. 왜냐면 얘네는 셋 다 1족 아이들이잖아. 그래서 전자를 잃기 좋아하는 애들인데 요 세 개 중에서도 어떤 애가 전자를 더 빨리 잃으려고 하느냐입니다. 그걸 나타내는 게 바로 이온화 경향성이에요. 이온화 경향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자를 잃고자 하는 성질이에요. 잃으려고 하는 성질. 이어서 이 이온화 경향성이 크면 클수록 전자를 잃으려는 성질이 더 큰 겁니다. 더 빨리 전자를 잃으려고 해요. 이 이온화 경향성은 우리가 굳이 왜 비교를 하냐면 금속들 사이에서도 누가 더 전자를 빨리 잃느냐, 누가 더 천천히 잃느냐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온화 경향성을 알아보는 거고요. 이 이온화 경향성의 순서를 여러분들이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알려는 드릴게요. 자, 지금 원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원소의 이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써 있는 거 칼륨, 그 다음에 CA 칼슘, Na 나트륨, Mg 마그네슘, Al 알루미늄, Zn이라고 써 있어요. 아연입니다. Fe 철이고요. 그 다음에 Ni 니켈, Sn 주석이에요. 그 다음에 Pb 얘는 납이고요. H는 수소인 거 알고 Cu는 구리입니다. HG는 수은이고요. AG는 은이에요. 그 다음에 PT가 백금, AU 금입니다. 이 원소기호 여러분들이 그냥 평소 알고 있던 것들만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건 모르셔도 상관없는데요. 자, 이 원소들을 쭉 나열해 놓은 이유는 뭐냐면요. 이 원소들은 왼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경향성이 커지는 원소들입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경향성이 크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요. 왼쪽으로 갈수록 원자들이 전자를 더 잘 잃는다는 소리예요. 전자를 잃으려는 성질이 더 크다는 소리예요. 여기에 쭉 나열되어 있는 원소들 중에 누가 전자를 제일 잘 잃으려고 하냐면 칼륨이 제일 잘 잃으려고 하고요. 반대로 금이 전자를 잘 안 잃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연이라고 하는 물질과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물질이 서로 만났어. 이제 둘이 만났단 말이야. 그러면 누가 더 전자를 빨리 잃으려고 한다고. 그쵸? 마그네슘이 전자를 더 빨리 잃으려고 한다는 소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철이라는 물질이 누가 만나냐면 예를 들어서 AG와 만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철과 은이랑 만나서 싸우면 누가 전자를 더 빨리 잃을 거야. 그쵸? 철이 전자를 더 빨리 잃을 거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금속들끼리 만나더라도 누가 전자를 더 빨리 잃느냐, 누가 더 전자를 늦게 잃느냐, 요거에 대한 차이가 생긴다. 지금 내가 말한 이 이온화 경향성이라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화학 1 가시면 자세히 배울 거기 때문에 그냥 참고적으로만 아시면 돼요. 제가 이 다음에 전자의 산화 환원 과정의 예를 또 다른 예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듣다 보면 도대체 왜 금속들끼리 있는데 지들끼리 전자를 더 빨리 뺏기고 뭐 주고 이러느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 그거에 대하여 궁금증을 가질까 봐 제가 이온화 경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한 거고요. 이 이온화 경향성은 여러분들이 외우실 필요도 없고 이해가 안 가셨으면 그냥 마셔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이 다음에 할 전자의 산화 환원 반응 이해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 전자의 산화 환원 반응 다음 예를 보도록 할게요. 자, 예에 상황이 적혀져 있습니다. 좀 길죠? 무슨 상황이냐면 황산구리 수용액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아연이라고 하는 금속을 집어 넣었을 때 산화 환원 반응이 어떤 애가 산화가 되고 어떤 애가 환원이 되느냐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황산구리 수용액은 고체일까 액체일까 기체일까? 그저 당연히 액체 상태입니다. 비커가 있으면 이 비커 속에다가 황산구리 수용액을 집어 넣는 거예요. 이 황산구리 수용액을 비커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고 그 다음에 비커에다가 이렇게 막대 형태로 되어 있는 아연이라고 하는 막대를 집어 넣는 이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될게요. 이 비커 속에다가 황산구리 수용액을 집어 넣잖아요.
그러면 이 황산구리 수용액이 무슨 색깔을 띠고 있냐면 푸른색, 그냥 쉽게 파란색이라고 할게요. 푸른색을 띠고 있어요. 이 푸른색을 띠고 있던 황산구리 수용액에다가 아연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집어 넣으면 이제 반응이 왕 하고 일어나게 된단 말이야. 이때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황산구리 수용액에 대한 성질을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황산구리 수용액은 우리가 화학식으로 어떻게 쓰냐면 우리가 이제 뒤부터 읽는다고 했으니까 뒤쪽에 황산이 있고 아래쪽에 구리를 써주시면 되는데요. 황산구리의 화학식 CU 그 다음에 황이 S야. S 산은 산소할 때 산이거든요. O 포 이게 바로 황산구리의 화학식입니다. CuSO4라는 이 화학식을 여러분들이 외워서 쓰실 필요는 없으나 이러한 원소 화학식이 나오면 읽을 줄은 아셔야 한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바로 황산구리인데요. 이 황산구리라는 물질이 수용액, 물속에 녹아 들어가. 그러면 이 황산구리라는 수용액이 물속에 녹아 들어가면 무슨 짓이 일어나냐면 이온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온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속에 녹아 들어가면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갈라지는 현상을 우리가 이온화라고 얘기했었는데 황산구리 수용액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CuSO4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이게 이온화가 일어나면 일부는 양이온으로 일부는 음이온으로 변화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CuSO4에서 어떤 애가 양이온이 되는지 어떤 애가 음이온이 되는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양이온과 음이온을 가르실 때는 얘네를 반으로 쭉 이렇게 잘라서 왼쪽이 무조건 양이온이고 오른쪽이 무조건 음이온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왼쪽에는 무조건 양이온 만들어주시면 되고 오른쪽은 무조건 음이온 만들어주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이 황산물이라는 물질이 수용액, 물속에 녹아 들어가면서 이온화가 된다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CuSO4라는 원래 정상적이었던 이 물질이 물속에 들어가면서 Cu라고 하는 구리 이온과 그 다음에 SO4라고 하는 음이온이 형성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구리 같은 경우는 전자를 한 번에 몇 개씩 잃는 아이냐면 얘는 전자를 두 개씩 잃는 아이야. 그래서 2 플러스라고 써줄 거고요. 이제 황산이라고 하는 물질도 전자를 한 번에 두 개씩 얻는 아이여서 2 마이너스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게 아니야. 어쨌든 지워. 그래서 이 황산구리 수용액은 황산구리가 물속에 녹아서 이온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이 황산구리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구리 이온과 그 다음에 황산 이온이 들어있는 상태다예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뭘 집어 넣을 거냐면 아연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집어 넣을 건데요. 아연은 우리가 원소 기호 뭐 쓸 거냐면 ZN이라고 쓰도록 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ZN이 아연인 거 알아주셔야 돼요. 이 아연 같은 경우는 금속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이 아연이 황산구리 수용액 속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누구와 염탐을 하냐면 이 황산구리 수용액이라는 이 물질에 들어있는 구리라는 아이와 염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이 이온화 경향성에서 구리와 아연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연은 여기 있고요. 구리는 여기 있어요. 그러면 아연이랑 구리랑 서로 만나잖아? 누가 전자를 더 빨리 잃으려고 할까? 그쵸? 앞에 있는 아연이 전자를 더 빨리 잃으려고 하거든. 그러면 이 황산구리 수용액에 들어왔는데 구리가 이미 전자를 잃고 구리 이온 상태로 있었어. 근데 여기에 아연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아연이 염탐을 하고 났더니 저 구리 새끼 내가 전자를 더 빨리 잃어야 되는데 네가 전자를 먼저 잃었구나. 그러면 안 돼. 내가 전자를 더 빨리 잃을 거야. 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아연은 황산구리 수용액 속에 들어가면 아연이 뭘로 변하게 되냐면 전자를 왕 하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아연이 전자를 잃게 되면 아연은 뭘로 바뀌냐면 아연 이온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때 이 아연이 잃어버린 전자를 누가 집어가냐면 먼저 전자를 잃었었던 구리 이온이 아연에서 버린 전자를 집어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리 이온에서는 조금 전에 아연에서 버린 전자를 먹었으니까 잃어버렸던 전자를 채웠으므로 다시 구리라고 하는 온전한 물질이 돼요. 상당히 좀 복잡하고 어렵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요 좀 내용이 어려워서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자, 비커 속에 황산구리 수용액이라는 CuSO4라고 하는 수용액이 있었어요. 이 CuSO4라고 하는 황산구리는 물속에 녹아 들어가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온화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얘네가 이온화가 일어나면 일부는 구리 이온이 되고요. 왼쪽이 양이온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일부는 황산 이온이 됩니다. 오른쪽이 음이온이 된다고 했네요. 이 황산구리 수용액 속에서는 이미 구리가 전자를 잃은 채로 존재를 하는 거야. 자, 이 황산구리 수용액에서 포인트는 구리다. 황산은 쌀데기 없어. 그냥 냅둬. 그러면 전자를 잃은 상태로 구리 이온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 아연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집어넣을 거라고. 금속 막대기를 집어넣을 거라고. 그러면 아연이 구리를 염탐을 하는 거야. 근데 쟤보단 내가 전자를 더 잘 잃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아연이가 전자를 버릴 거예요. 그러면 원래 원소가 전자를 잃거나 얻거나 하면 우리가 이온화가 이온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연이 전자를 잃는다라고 했으니 이 아연은 무슨 이온으로 바뀔 거냐면 양이온이 될 겁니다. 전자를 잃을 거니까. 그래서 이 아연이라는 아이는 아연 양이온이 될 건데 이 아연도 역시 전자를 잃을 때 한꺼번에 몇 개씩 잃냐면 무조건 2개씩 잃어요. 원자과 전자가 2개라서 그래요. 2개씩 잃어요. 그러면 이때 이 아연이 잃은 그 전자를 누가 집어먹냐면 구리가 집어먹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니 구리 이온이 집어먹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때 구리 이온이 전자를 집어먹으면 구리 이온이 뭘로 바뀌냐면 구리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이때 구리 이온이 구리로 바뀌잖아. 그 구리가 어디에 다닥다닥 붙냐면 이 아연 막대기 주변에 이렇게 다닥다닥 알갱이 형태로 붙어요. 요게 바로 Cu라고 하는 구리입니다. 자, CuSO4라는 황산구리 수용액 속에는 구리 이온으로 존재를 하였으나 아연이 들어가면 아연으로부터 전자를 얻어서 아연 주변에 이 막대기 주변에 알갱이 형태로 석출이 된다, 추출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반응에서 어떤 애가 전자를 얻었고 어떤 애가 전자를 잃었는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황산구리 수용액 속에 뭘 집어넣었다고 했냐면 아연을 집어넣었다고 했으니 아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연 같은 경우는 원래 아연이라는 온전한 원소였어요. 원자였어요. 근데 얘가 황산구리 수용액 물속에 집어 들어가잖아. 황산구리 수용액 액체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전자를 얻는다 했어요? 전자를 잃는다 했어요? 그쵸? 얘는 전자를 잃는다라고 했거든요. 몇 개를 잃을 거냐면 2개를 잃을 거기 때문에 아연에 2 플러스 써주시면 되고요. 아연이 아연 이온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때 잃어버린 전자는 2개의 전자를 잃었다 그래서 이렇게 E 마이너스 표시하시면 돼요.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기 때문에 전자를 마이너스로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잃어버린 이 전자를 누가 집어간다고 했냐면 황산구리 수용액 자체에서 이온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원래부터 구리는 양이온 상태로 존재를 하고 있었다고. 근데 이 양이온을 띠고 있었던 구리 이온이 이거 화살표 아니야? 이 구리 이온이 조금 전에 아연에서 버린 이 전자를 집어먹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 전자 2개 집어먹을게요. 그러면 구리 이온은 전자 2개를 잃고 있었던 앤데 전자 2개를 먹었으니까 얘는 2개를 다시 채워서 온전한 구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자, 이때 아연이랑 구리 이온 중에 어떤 애가 산화되었느냐 어떤 애가 환원되었느냐를 잘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아연은 전자를 얻었다 했어요? 전자를 잃었다 했어요? 그쵸? 아연은 전자를 잃어서 아연 이온이 됐거든요.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산화됐나요? 환원됐나요? 그죠? 전자를 잃으면 우리는 산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반응식은 산화 반응이에요. 아연이 산화되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리 이온 볼게요. 구리 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구리가 됐거든요. 자, 전자를 얻었으니까 얘는 환원 반응식이고요. 자, 이때 환원된 건 구리 이온이니 구리니
그쵸? 구리 이온이 전자를 먹었으니까 구리 이온이 환원되었다라고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아연이 아연 이온으로 산화된 거고요. 그러니까 아연이 산화된 거고요. 반대로 구리는 구리 이온이 구리로 환원된 겁니다. 구리 이온이 환원되었어요. 아연과 구리 이온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잠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내가 아까 맨 처음에 이 황산구리 수용액은 무슨 색깔을 띈다 했어요? 그저 푸른색, 파란 색깔을 띈다 했잖아요. 이 황산구리 수용액이 푸른색을 띠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물속에 녹아 들어가면서 이온화가 돼가지고 뭐가 존재하냐면 구리 이온이 존재하게 된다고 얘기했었잖아. 이 구리 이온이 바로 푸른색을 띠게 하는 원인이에요. 구리 이온이 많으면 많을수록 푸른색이 짙습니다. 진해요. 근데 지금 이 구리 이온이 아연으로부터 전자를 얻는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 아연 주변에 이렇게 알갱이 상태로 구리가 석출된다고 했죠. 구리 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구리가 되었다고 했어요. 이 구리는 푸른색을 안 띄어. 구리 이온일 때만 푸른색을 띠고 구리일 때는 푸른색을 안 띱니다. 그러면 구리 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구리로 석출이 된다면, 추출이 된다면 이 황산구리 수용액의 그 푸른색은 연해질까요? 진해질까요? 그쵸. 처음에는 구리 이온이 많았기 때문에 이온화가 돼서 구리 이온이 많았기 때문에 저 황산구리 수용액이 푸른색을 띠고 있었는데요. 구리 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점점 구리로 석출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황산구리 수용액 속의 구리 이온은 많아지지 않고는 점점 줄어들 거거든요. 따라서 원래 푸른색이었던 황산구리 수용액은 색깔이 점점 연해집니다. 요거까지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황산구리 수용액에 아연을 집어 넣었을 때 화학 반응식을 우리가 풀로 한번 적을 수가 있는데요. 풀로 한번 적어 볼게요. 자, 비커 속에 아연을 집어 넣었으니까 아연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이 아연을 어디에다 집어 넣었냐면 황산구리 수용액에 집어 넣었다면서요. 그래서 아연과 황산구리 수용액이 반응을 했다. 반응을 끝내고 나면 최종적으로 뭐가 석출되었다고 했냐면 구리라는 알갱이가 석출되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구리를 따로 써주시면 되고요. 원래 황산 이온, 이 SO4의 짝꿍은 구리 이온이었는데 지금 구리 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구리가 되었잖아. 그러면 대신 이 황산 이온의 짝꿍은 누구로 바뀌냐면 아연 이온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처음에는 아연은 온전한 물질, 원자 상태였는데요. 중성인 상태였는데요. 이 아연 같은 경우는 전자를 잃고 아연 양이온이 되었으므로 아연은 전자를 잃고 산화되었다라고 하고요. 전자 이름이라고 쓸게요. 자, 아연은 전자를 잃고 아연 이온이 됐어요. 그래서 아연은 산화되었고요. 원래 구리는 SO4의 짝꿍이었잖아. 그래서 구리 이온 상태로 존재했는데 전자를 얻어서 최종적으로 구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구리 이온은 전자를 얻었고 전자를 얻는 반응은 우리가 환원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아연이 산화, 그 다음에 구리 이온이 환원이에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조금 전에 했던 내용 되게 어려웠었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비슷한 내용으로 다른 물질들을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무슨 상황이냐면 질산, 은 수용액 속에 구리라고 하는 금속을 집어넣은 경우입니다. 조금 전이랑 상황은 똑같아요. 물질만 바꿔줬어요. 이때 질산, 은 화학식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질산, 은이니까 은은 우리가 원소 기호로 뭘 쓰냐면 AG를 쓰거든요. 그래서 은 AG에다가 질산은 질소와 산소의 결합체야. 그래서 NO3라고 쓰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도 AgNO3 질산은 이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AgNO3라는 물질이 나왔을 때 질산은이다. 이렇게 이름만 읽을 수 있으시면 된다라고 했네요. 그 다음에 구리는 우리가 원소기호 CU를 쓰죠. 얘도 무슨 상황이냐면 조금 전에 썼던 상황이랑 똑같아요. 비커에다가 질산은 수용액을 집어넣습니다. 질산은 수용액. 이 질산은 수용액에다가
여기에다가 그냥 구리라고 하는 물질을 이렇게 집어넣는 이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질산은 수용액과 구리 사이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 질산은 수용액은 질산은이라는 물질이 물에 녹아 들어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질산은 수용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질산은이 물에 녹아 들어가서 질산은 수용액이 된다면 질산은 수용액은 무슨 상태가 된다고 했냐면 이온화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산은 수용액에서 이온화가 일어나면 결과적으로 무슨 이온과 무슨 이온으로 나뉘냐면 은 이온과 그 다음에 질산 이온으로 나뉘어요. 자, 이걸 우리가 화학식으로 써볼게요. 질산은 수용액은 질산은은 AgNO3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AgNO3가 이온화가 일어나면서 자, 앞에 게 양이온이고 뒤에 게 음이온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은은 양이온이 되고요. 뒤쪽에 있는 질산은 음이온이 되게 됩니다. 얘가 물에 녹아 들어가면 이온화가 일어나서 은이온과 질산이온으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 구리를 집어넣을 거래. 그럼 우리가 아까 이온화 경향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구리랑 은 중에 어떤 애가 전자를 더 빨리 잃느냐 이거야. 구리랑 은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냐면 한번 가볼까? 자, 구리는 여기 있어요. 은은 H니까 여기 있거든요. 구리랑 은 중에 전자는 누가 더 빨리 잃으려고 해. 그쪽 구리가 더 빨리 잃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질산은 수용액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이 질산은 수용액에 있는 은과 그 다음에 여기에 덩어리로 들어가 있는 이 구리 사이에 염탐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구리가 이렇게 은을 지켜봤더니 쟤보다 내가 전자 더 빨리 잃는데? 이렇게 염탐을 한 거지. 그래서 구리가 전자를 잃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원래는 구리라고 하는 멀쩡한 물질이 있었는데요. 얘가 전자를 잃으면서 뭘로 바뀔 거냐면 구리 이온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전자를 잃었으니까 양이온이 되는데 구리는 전자를 한 번에 두 개씩 잃으니까 구리 2+라고 써줬고요. 이때 구리가 잃어버린 전자를 누가 집어먹을 거냐면 은 이온이 집어먹게 되는 겁니다. 애초에 은은 소용액 속에서 전자를 잃은 채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구리가 들어와가지고 구리가 오히려 전자를 막 잃어주는 거야. 그럼 은의 입장에서는 자기 전자 잃은 상태로 있었는데 전자가 막 떠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아싸 땡큐 해가지고 그 전자를 집어먹는 거네요. 그러면 이 은 이온에서는 구리가 버린 전자를 집어먹으면서 뭘로 바뀌냐면 은이라고 하는 온전한 물질로 바뀐다고요. 그래서 이 구리라는 요 물질 주변에 이렇게 알갱이로 내 그림을 너무 지저분하게 했구나. 다시 그릴게요. 이 비커 속에다가 질산은 수용액 AgNO3를 집어넣었어요. 여기에다가 구리라고 하는 요 덩어리를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치면 이게 구리야. 구리가 이온 상태로 변하면서 AgNO3의 은 이온이 그 전자를 집어먹는 거지. 그래서 은 이온이 은이 된다고 했고요. 그 은은 이 구리의 주변에 이렇게 알갱이 형태로 석출이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했던 내용 그대로 다시 한번 써볼게요. AgNO3라고 하는 질산은 수용액이 있었는데요. 얘는 은 이온과 그 다음에 질산 이온으로 나뉘게 되네요.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오냐면 구리라고 하는 원소가 들어온다고 했고요. 금속이 들어온다고 했고요. 이 구리 같은 경우는 전자를 잃어서 구리 이온으로 될 건데 전자를 한 번에 몇 개씩 잃을 거냐면 두 개씩 잃을 거예요. 이때 구리가 잃어버린 이 전자를 누가 집어먹냐면 은이 집어먹는다라고 했고 이 원래는 이온이었던 은 이온이 이 구리가 버렸던 이 전자를 집어먹으면서 온전한 은으로 은이라는 원자 상태가 된다더라 석출이 된다더라 이러한 과정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산화환원 과정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질산은 수용액에다가 구리 덩어리를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구리였습니다. 이 구리를 집어넣으면 질산은 수용액 속에 들어가면서 전자를 잃는다고 얘기했어요.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구리 2+라고 쓰시면 되고요. 전자를 한 번에 두 개씩 잃으니까 전자 두 개 잃었어요. 그래서 2-라고 표시를 했네요. 그 다음에 이때 잃어버린 이 전자를 누가 집어먹는다고 했냐면 질산은 수용액에서 애초에 은은 양이온 상태로 이온화가 이미 되어 있다고 했거든. 전자를
은은 한 개 잃는 애야. 그래서 그냥 풀렀습니다. 이 은이 조금 전에 구리가 버린 이 두 개의 전자를 집어 먹어야 돼. 구리가 전자 두 개 버리잖아. 그럼 은도 그 두 개 어쨌든 다 집어먹긴 해야 됩니다. 은 이온도. 그래서 은 양이온이 전자 두 개를 집어먹어서 온전한 은이 될 건데요. 개수 비교해 볼게요. 은은 전자를 한 개 잃은 애야. 근데 이 은 이온이 전자를 몇 개를 집어먹어야 되냐면 두 개를 집어먹어야 되거든. 그러면 전자 두 개 집어먹으려면 은 이온이 몇 개 있어야 할까? 그쵸? 얘는 은 이온은 전자를 한 개씩밖에 못 집어먹기 때문에 이 은 이온이 두 개가 있어야만 두 개의 전자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두 개의 은 이온이 두 개의 전자를 먹었으니 은도 몇 개 나와야 돼? 그저 은도 두 개 나와야 합니다. 산화환원 볼게요. 원래는 구리라는 물질이었는데 구리가 구리 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잃었습니다. 이거 산화예요? 환원이에요? 그쵸? 전자 잃었으니까 산화 반응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은 이온이 전자 두 개를 얻어서 은이 됐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식이 바로 환원 반응이 되겠네요. 내가 지금 누가 산화되었고 누가 환원되었고 다 쓰고 있잖아요. 구리 같은 경우가 구리가 산화되었고요. 은 이온이 환원되었거든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이라는 이 화학 반응식은 반드시 쓸 수 있어야 돼. 쉽게 얘기하면 외워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엄청 중요해요. 이 누가 전자를 잃고 누가 전자를 얻었느냐 이건 되게 중요하거든. 우리가 아까 황산구리 할 때도 똑같아. 황산구리 속에 아연을 집어넣었을 때 이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의 요 화학 반응식 있잖아. 이거 엄청 중요해. 별표 쳐놓으세요. 왕창. 2번 단원에서 이게 제일 어렵고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이해를 하신다면 문제 푸는 데는 괜찮아. 이 부분을 꼭 이해를 하고 또 이해하고 또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산화환원, 질산은과 구리 사이로 왔어요. 이 질산은과 구리 사이에 화학 반응식도 풀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질산은 수용액에 우리가 뭘 집어넣었냐면 구리를 집어넣었으니까 구리에다가 질산은 AgNO3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은 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은이 석출된다라고 했으니까 은 최종적으로 써주고요. 원래는 이 질산은 수용액에서 은이 은 이온 상태로 존재했었는데 이 은 이온이 은으로 석출된 대신에 질산의 짝꿍이 누구로 바뀌냐면 원래는 구리였는데 구리가 전자를 잃으면서 구리 이온이 되었으므로 CuNO3라는 이렇게 짝꿍을 바꾸게 됩니다. 이때 개수 맞출게요. 구리는 하나당 전자를 몇 개씩 잃는다고 했냐면 하나당 전자를 두 개씩 잃는다고 했어. 근데 은은 전자를 한 개씩 잃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전자를 집어먹어도 전자를 한 개씩밖에 못 집어먹어. 그래서 구리 한 개가 들어가면 은은 몇 개씩 반응을 해야 되냐면 두 개씩 반응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Ag 앞에다가 2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2를 쓸게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NO3 여기에다가 이렇게 가로하고 2자를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 양쪽의 숫자가 맞습니다. 여기 NO3가 두 개 있으니까 NO3 두 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풀화학 반응식에서 우리가 산화환원 한번 따져볼게요. 원래는 구리였는데요. 구리가 전자를 잃으면서 구리 이온이 됐거든요. 전자를 잃으면서 구리 이온이 됐으니까 이건 산화야, 환원이야? 그죠? 전자를 잃었으니까 얘는 산화되었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AgNO3로서 은이 전자를 잃은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구리가 버린 전자를 얻으면서 은으로 석출이 되었습니다. 전자를 얻었으니까 은, 이온이 환원되었다라고 하셔야 한다고요. 여기에서도 쓸게요. 구리가 산화되었고요. 반면에 은, 이온이 환원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좀 체크해볼까? 자, 처음에 질산, 은 수용액이 있었잖아. AgNO3라는 질산은 수용액이 있었고 여기에 우리가 구리를 이렇게 집어 넣었잖아요. 처음에 이 질산은 수용액은 무슨 색깔이었게? 그저 투명한 색깔이야. 그냥 색깔을 알 수 없는 무색이었어요. 근데 구리 이온으로 녹아 들어가잖아요. 점점 이 용액의 색깔은 무슨 색으로 바뀔까?
그쵸. 원래는 구리라는 덩어리였는데 구리는 아무 색깔을 안 띈다고 했었잖아요. 안 띈다고 했었는데 얘네가 이 물 속에 녹아 들어가잖아요. 구리를 집어 넣는다고 해서 이 에이즈 NO3의 색깔이 변하는 건 아니야. 근데 이 구리가 반응을 통해서 구리 이온이 되잖아. 그러면 점점 이 AgNO3라는 수용액의 색깔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 푸른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요거까지 체크하실게요. 원래 AgNO3라는 요 수용액은 무색이었어. 투명한 색깔이었는데요. 거기에다가 구리라는 이 금속을 집어 넣었을 때 바로는 역시 무색을 띠고 있었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러는 동안에 구리가 구리 이온으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수용액 속에 구리가 녹아 들어가서 구리 이온이 녹아 들어가니까 구리 이온이 점점 많아져서 이 질산은 수용액 내부의 요 용액 자체가 푸른색으로 변하게 된다고요. 그거까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그 황산구리에 아연을 넣었을 때, 그 다음에 질산은 수용액에 구리를 넣었을 때, 이때 우리가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걸 우리가 누가 전자를 더 잘 잃느냐, 누가 전자를 더 못 잃느냐, 이걸 모르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황산구리 수용액입니다. 자, 황산구리 수용액은 우리가 CuSO4라고 쓴다고 했고요. 여기에 우리가 아연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이렇게 집어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누구랑 누구냐면 내가 아까 설명을 할 때는 구리랑 아연 중에 아연이 전자를 더 빨리 잃어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어떤 애가 더 전자를 빨리 잃는지 더 늦게 잃는지 그 정보를 모르는 거야. 그땐 우리가 뭘 보면 되냐면 분명히 문제에 이런 말이 써 있을 거예요. 아연 주변에 알갱이가 석출되었다라는 문구가 있을 거예요. 이 아연 주변에 알갱이가 석출되었다면 이 황산구리 속에 들어있던 구리 이온이 구리로 석출되었구나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면 황산구리 수용액은 무조건 이온화가 일어나서 구리가 이온 상태로 존재를 할 거라고. 근데 얘가 이 아연 주변에 구리로 석출이 되었다는 건 원래는 구리 이온이었는데 전자를 얻어서 구리가 되었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그 전자를 누구한테 뺏어오겠어? 그치, 금속인 아연한테 뺏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 아연이 전자를 뺏겨서 구리 이온이 구리가 되는 거고요. 반면에 아연은 전자를 뺏길 거니까 아연 이온이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질산은 수용액 우리가 AgNO3라고 썼잖아요. 이 질산은 수용액에 구리를 이렇게 집어 넣었어. 구리를 집어 넣었을 때 AgNO3라고 하는 이 수용액은 무조건 은이 무슨 상태로 존재하는 거냐면 은이 은이온 상태로 존재하는 거야. 근데 얘가 최종적으로 역시 문제 보면 이 구리 주변에 알갱이로 석출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잖아. 그러면 이 알갱이로 석출된 게 좀 전에 얘기했던 은이거든. 이 알갱이로 석출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원래 질산은 AgNO3에서는 은이 무조건 이온 상태로 존재했었는데 얘가 은이 되었다는 소리잖아. 그렇다는 건 은 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은이 되었으므로 얘가 전자를 얻어야 할 거 아니냐. 그 전자를 도대체 누구한테 뺏어왔느냐? 바로 구리라는 금속한테 뺏어왔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추론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그랬잖아. 이온화 경향성 같은 거 절대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이온이었던 애가 석출이 되기 위해서는 전자를 뺏어와야 하고 전자를 얻어야 하고 그 전자를 이 구리라는 금속에서 이 첫 번째 경우에서는 아연이라는 금속에서 뺏어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추론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수업 중에 구리는 전자를 2개씩 잃는 아이예요. 이렇게 2+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은 같은 경우는 전자를 1개씩 잃는 아이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플러스만 썼는데요. 여러분들 문제 풀 때 편하시라고 제가 그냥 한 번에 적어 드릴게요. 구리 2개씩 잃는 아이고요. 아연도 역시 2개씩 잃는 아이입니다. 문제 풀다 보면 철도 나와요. 철도 이온화가 일어나면 2개씩 잃는 아이거든요. 대체로 금속들은 2개씩 많이 잃어요. 그래서 2+입니다. 우리 교육과정에서 전자의 산화 환원에서 1개짜리는 은밖에 없어. 1개 잃는 애는 은이고요. 그 다음에 3개 잃는 애가 있다. 3개.
색에 읽는 애도 한 개밖에 없거든. Al이라고 쓰고 알루미늄이라고 읽는데요. 얘가 바로 색에 읽는 애예요. 은은 한 개 읽는 애, 알루미늄은 세 개 읽는 애고 나머지는 모두 다 대부분 두 개씩 읽는 애니까요. 이건 참고적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들아, 오늘 배운 내용 너무 어렵죠? 이 화학 변화 단원에서 다음에 배울 우리가 산성과 염기성 물질은 너무 쉬워. 그건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산화환원 중에서도 산소의 산화환원은 쉬운데 이 전자의 산화환원이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나도 알아요. 제발 이 부분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요. 노트 필기 좀 꼼꼼하게 해 놓으시고요. 문제풀이 할 때 다음에 문제풀이 할 거 아니야? 그때 다시 한번 이해하는 기회를 갖도록 할게요.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